어머니가 아니잖아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식당 테이블 맞은편 40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왜 재혼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옆에 앉은 여자, 그의 동생으로 보이는 아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표정은 비슷했습니다. 경계와 거부.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옆에 앉은 상민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우야, 민지야. 아빠도 외로웠어. 그리고 미숙 씨는 정말 좋은 분이야. 좋은 분이라고요? 아버지를 얼마나 아신다고. 상민 씨의 아들 준호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해합니다. 당연히. 받아들이기 힘드시겠죠. 이해해요? 정말요? 준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상민 씨가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저는 괜찮다고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아팠습니다. 그날 밤 혼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기대한 걸까? 저는 서미숙입니다. 올해 68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 인생에서 두 번째로 가족이라는 것에 도전해 보기로 했던 날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40여 년 전이었습니다. 25살에 결혼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과 연애 결혼이었고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결혼 1년이 지나고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이를 가지기 어려운 체질입니다. 의사의 말이 귓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을 때 그는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우리 둘이서도 행복할 수 있어. 하지만 시댁은 달랐습니다. 아들 하나 못 낳는 며느리가 무슨 소용이야. 우리 아들 인생 망치는 거 아니야? 명절 때마다 제사 때마다 들어야 했던 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점점 변해갔습니다. 차가워졌고 집에 늦게 들어왔으며 결국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30살에 이혼했습니다. 그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이런 상처받지 않겠어. 다시는 가족을 꿈꾸지 않겠어. 그렇게 40여 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옷가게 점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악착같이 일했고 돈을 모았으며 작은 가게를 차렸습니다. 그 가게가 잘 되었고 두 번째, 세 번째 가게를 열었습니다. 나중에는 상가 건물도 샀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무도 없었고 아플 때도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보육원 후원을요.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늘어났고 나중에는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직접 보육원을 찾아가곤 했습니다. 미숙 이모다. 아이들이 달려오며 안겼을 때 저는 엄마가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제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쁘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에 혼자 누워있을 때면 생각했습니다. 진짜 가족은 가질 수 없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상민 씨를 만났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였습니다. 같은 책을 집으려다 손이 부딪혔고 서로 미안하다며 웃었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도 될까요? 그분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네, 먼저 읽으세요. 그럼 제가 다 읽고 연락드려도 될까요? 같이 차라도 한잔하면서 책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상했습니다. 60을 훌쩍 넘긴 나이에
누군가에게 설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게 일주일 후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분은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고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이 생기는 게 정겨웠습니다. 몇 번을 더 만났고 어느 날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4년 전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암이었어요. 그러셨군요. 외롭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말 외로워요. 자식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과는 다른 외로움이에요. 그분의 눈빛이 슬펐습니다. 그리고 저도 고백했습니다. 저도 혼자입니다. 40년째요. 40년이나요? 네. 30살에 이혼했고 그 후로는 혼자 살았습니다. 재혼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분을 만나면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더 가족이라는 걸 꿈꿔봐도 될까? 그리고 그분이 말했습니다. 미숙 씨, 저와 함께 살아주시겠어요? 늦은 나이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고 싶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저는 미숙 씨와 함께 남은 여생의 하루하루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상민 씨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약간 두려웠습니다. 나를 받아들여 줄까? 거부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첫 만남. 준호 씨와 민지 씨.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봤습니다. 의심을, 경계를, 거부를.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해했습니다. 저도 한때는 누군가의 딸이었으니까요. 만약 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재혼한다고 했다면 저도 똑같이 반대했을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시간이 필요한 거야. 천천히, 천천히 다가가면 돼.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불안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실패하는 건 아닐까? 40년 전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가족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후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간단한 식이었습니다. 화려할 필요도 거창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상민 씨와 제가 서로에게 약속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날 출장이 잡혀서요. 전화로 들려온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출장이라는 게 핑계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지 씨는 왔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의무감으로 온 것 같았습니다. 식이 끝나고 간단히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민지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민지 씨. 민지 씨라고 부르시지 말고 그냥 민지라고 불러주세요. 하지만 그 후로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만 흘렀고 민지는 식사를 빨리 마치고 일어났습니다. 먼저 가볼게요. 일이 좀 있어서요. 그래, 조심히 가. 상민 씨가 아쉬운 표정으로 말했지만 민지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나갔습니다. 둘만 남았습니다. 상민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애들이.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오늘은 우리 결혼식인데 정말 괜찮아요. 이해해요. 하지만 솔직히 아팠습니다. 40년 전 제 첫 결혼식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하객이 가득했고 축하 인사가 끊이지 않았으며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덩그러니 둘뿐이었습니다. 괜찮아. 이번엔 다를 거야.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를 다독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상민 씨의 집. 아니,
이제는 우리 집이 된 곳이었습니다. 집 안 곳곳에 전 아내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 장식장에 놓인 가족 사진들, 주방 찬장 배치, 침실 커튼까지. 상민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불편하면 다 바꿀게요. 사진들도 치울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대로 두세요. 이 집의 역사예요. 그리고 준호 씨와 민지 씨에게는 어머니의 흔적이잖아요. 제가 함부로 지울 수 없어요. 상민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실 장식장의 가족 사진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진 속에 내 자리는 어디일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상민 씨가 말했습니다. 애들이 온대요. 차례 지내러.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대 반, 불안 반. 이번엔 조금 나아졌을까? 저는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전날부터 장을 보고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치고 고기도 구웠습니다. 그리고 상민 씨 전아내의 사진 앞에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제가 차리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성을 다했습니다. 이 집의 어머니였던 분이잖아요. 준호 씨와 민지 씨의 어머니. 아침 일찍 준호 씨 가족이 왔습니다. 아내와 초등학생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를 건넸지만 준호 씨는 짧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준호 씨 아내는 저를 힐끗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의 어린 아들만 밝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 이름이 뭐니? 민수예요. 민수구나. 잘 왔어. 하지만 준호 씨가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민수야, 이리 와. 마치 저를 경계하는 것처럼. 민지도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응, 왔구나. 민지는 짧게 대답하고는 어머니 사진 앞으로 갔습니다. 차례를 지냈습니다. 준호와 민지가 절을 올리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제가 함께 절을 올려도 될까요? 망설였지만 결국 뒤에서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이 집 어머니였던 분께, 그리고 준호와 민지의 어머니였던 분께 제가 이 자리를 잘 지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음식을 차렸습니다. 많이 드세요. 제가 권했지만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준호 씨는 짧게 잘 먹겠습니다라고만 했고 민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식사 내내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민 씨가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고 애썼습니다. 민수야, 할아버지가 용돈 줄까? 와, 감사합니다. 준호야, 요즘 회사는 어때? 괜찮습니다. 민지야, 사업은? 잘 되고 있어요. 모든 대답이 짧았고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을 걸어보려고 했습니다. 민지, 무슨 사업하니? 온라인 쇼핑몰이요. 그래. 어떤 물건을 파는데? 여러 가지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준호 씨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준호 씨, 민수가 학교 생활은 잘하나요? 네. 잘합니다. 몇 학년이에요? 4학년입니다.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준호 씨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저희 먼저 가볼게요. 처가도 가야 해서요. 벌써? 좀 더 있다가. 민지도 일어났습니다. 저도 가볼게요. 약속이 있어서요. 그렇게 그들은 떠났습니다. 빈 식탁만 남았습니다. 저는 묵묵히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상민 씨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애들이 아직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당신이 이렇게 정성껏 준비했는데 정말 괜찮아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날 밤 혼자 누워서 울었습니다. 조용히 상민 씨가 듣지 못하게 왜 이렇게 힘들까? 그냥 받아들여주면 안 될까?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가자. 나는 기다릴 수 있어. 40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자리를 찾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침마다 상민 씨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집안을 정돈했으며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혼자였던 40년을 생각하면 감사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상민 씨가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준호야, 요즘 어때? 그래, 바쁘구나. 민지야, 주말에 집에 올 수 있어? 아, 그래. 알겠어. 전화를 끄는 상민 씨의 표정이 씁쓸했습니다. 예전엔 자주 왔는데 요즘은 핑계를 대고 안 오네요. 제 탓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미안해요. 왜 당신이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어머니를 잃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을 뿐이라는 걸. 어느 날 상민 씨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는데 간 수치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같이 갈게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같이 가야 해요. 큰 병원 예약을 잡았고 함께 갔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상민 씨가 말했습니다. 애들한테는 말하지 말아요.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검사 결과 나오고 나서 생각해봐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약을 먹고 관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민 씨가 아프면 저는 준호와 민지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걸. 하지만 그들은 제 전화를 받을까요? 저는 여전히 이 가족의 일부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며칠 후 상민 씨가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준호가 힘든가 봐요. 무슨 일인데요? 아들 민수가 아프대요. 병원비가 많이 나온다고.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가요? 500만 원 정도. 준호가 대출을 알아보고 있대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수의 밝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명절 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던 그 아이.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익명으로 송금하고 싶은데요. 어느 계좌로 하시겠습니까? 상민 씨 몰래 준호의 계좌번호를 알아냈고 5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송금인 이름은 익명으로요. 며칠 후 상민 씨가 신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준호한테 익명으로 돈이 들어왔대요. 500만 원이나. 정말요? 누가 보낸 건지 모르겠대요. 회사 사람인가 싶기도 하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러게요. 덕분에 민수 치료 잘 받을 수 있겠어요. 상민 씨는 몰랐습니다. 제가 보낸 거라는 걸요. 그리고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몇 주가 지났습니다. 상민 씨가 또 전화를 받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지가 사업 자금이 필요한가 봐요. 얼마나요? 1,000만 원 정도 은행 대출 신청했는데 떨어졌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날 밤 저는 제 회계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지 씨 회사의 투자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보내주세요. 익명으로요. 알겠습니다. 투자자 명의는 어떻게 할까요? 아무 투자 회사 이름으로 하세요. 제 이름이 나오면 안 됩니다. 며칠 후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민 씨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투자자가 나타났어? 좋은 일이네. 축하해. 전화를 끊고 상민 씨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민지한테 투자자가 생겼대요. 1,000만 원을 투자해 준대요. 다행이네요. 그러게요. 누가 투자한 건지 모르겠다는데.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림자처럼 그들을 도왔습니다. 제 이름으로는 할 수 없었습니다. 알면 받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것들 뿐이니까요.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다가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걷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가 아빠 손을 잡고 깡충깡충 뛰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저런 걸 해보고 싶었는데 40년 전 병원에서 진단을 받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를 가지기 어렵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은 바뀌었습니다. 결혼 생활도 가족에 대한 꿈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민 씨를 만나면서 준호와 민지를 알게 되면서 다시 한번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배로 낳지는 못했지만 마음으로라도 자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상민 씨가 잠든 후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식장의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날의 상민 씨, 그리고 아내, 어린 준호와 민지, 모두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 사진 속에 제 자리는 없겠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그저 옆에서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그렇게 믿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매달 첫째 주 토요일은 제게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보육원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어디 가세요? 상민 씨가 물었습니다.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점심 전에는 돌아올게요. 제가 같이 갈까요? 아니에요. 혼자 다녀올게요. 사실 상민 씨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보육원을 후원하고 있다는 것을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제 비밀로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1시간쯤 가면 사랑의 보육원이 나왔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미숙 이모다. 이모 왔어.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왔습니다. 제 다리에 허리에 매달렸습니다. 이모, 보고 싶었어요. 저는 웃으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이모도 보고 싶었어. 다들 잘 지냈어? 네. 원장 선생님이 나오셔서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미숙 씨, 이번 달도 오셨네요. 네, 선생님. 아이들 잘 지냈어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이번 달 후원금도 잘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거실로 들어가 아이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이모, 저 요즘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요. 10살쯤 되어 보이는 지민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 지민이 대단한데?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그래, 정말 잘했어. 8살 수진이가 제 무릎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모, 저는요, 그림 그리기 상 받았어요. 그래, 어떤 그림 그렸는데? 우리 가족 그렸어요. 수진이가 가방에서 그림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여러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이게 누구야? 여기는 원장 선생님이고요. 여기는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수진이가 한 여자를 가리켰습니다. 여기는 미숙 이모예요.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모를 그려줬구나. 네. 이모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가족. 이 아이들에게 저는 가족이었습니다.
준호와 민지에게는 거부당하는 존재였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가족이었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저는 수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보육원에서 준비한 음식은 소박했지만 아이들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모, 이거 드세요. 지민이가 자기 반찬을 제 그릇에 덜어주었습니다. 아니야, 지민이가 먹어. 이모 주고 싶어요. 그래. 고마워. 식사를 마치고 원장 선생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아이들 어때요? 다들 잘 지내고 있어요. 미숙 씨 덕분에 학원도 보낼 수 있고 필요한 것들도 사줄 수 있어서요. 다행이에요. 그런데 미숙 씨, 왜 익명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큰 금액을 후원하시는데 제대로 감사 인사라도 드려야 하는데. 아니에요. 저는 이게 좋아요. 그냥 조용히 돕고 싶어요. 원장 선생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숙 씨 같은 분이 계셔서 아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제가 더 감사하죠. 이 아이들이 저에게 힘을 주니까요. 돌아가는 길 버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살에 이혼하고 혼자가 되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아무도 없었고 아플 때도 늘 혼자였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이 후원자를 찾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잘 되면서 금액을 늘렸고 어느새 매달 500만 원씩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직접 보육원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갔을 때 아이들이 저를 보며 경계하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하지만 몇 번 가다 보니 익숙해졌고 나중에는 미숙 이모 하고 달려와 안겼습니다. 그 순간 제가 엄마가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상민 씨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네. 무슨 일이었어요? 그냥 개인적인 일이었어요. 상민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준호와 민지가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그 아이들에게 저는 미숙 이모였고 가족이었으며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준호와 민지도 언젠가는 저를 받아들여 줄 거라고요. 배로 낳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낳고 싶어요. 제발 저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신을 믿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간절히 바랐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준호와 민지는 저를 멀리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명절마다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고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조용히 도왔으며 그저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언젠가는 마음을 열어주겠지. 그렇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보육원에 다녀오는 길이었고 집에 들어서니 상민 씨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아, 미숙 씨. 준호한테 전화 왔는데 집에 서류 좀 찾으러 온대요. 저는 약국에 다녀와야 해서. 아, 그래요? 제가 집에 있을게요. 그래요? 고마워요. 금방 올게요. 상민 씨가 나가고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준호와 민지였습니다. 둘이 함께 온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어서 와요. 여전히 어색한 인사였습니다. 아버지는요? 약국에 갔어요. 금방 오실 거예요.
들어와서 기다리세요. 괜찮습니다. 저희는 아버지 서재에서 서류만 찾으면 돼서요. 그래요. 편하게 찾으세요. 두 사람이 서재로 들어갔고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책상 서랍에 있다고 했는데 여기 가방이 하나 있는데 이거 아닐까? 한번 봐봐. 그리고 갑자기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 민지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급히 서재로 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바닥에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제 가방이었습니다. 실수로 엎질러진 것 같았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실수로. 민지가 황급히 서류를 주우려고 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준호가 바닥에 떨어진 서류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지도 다른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전부 새어머니 거예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가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사랑의 보육원 후원 증서였습니다. 민지는 다른 종이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었습니다. 미숙 이모 감사합니다. 미숙 이모 사랑해요. 미숙 이모 최고. 아이들의 글씨로 적힌 편지들과 그림들이었습니다. 준호는 말없이 서류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상민 씨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애들 왔어요? 상민 씨가 서재로 들어오다가 분위기를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이야? 준호가 서류를 들어 보였습니다. 상민 씨가 제 얼굴을 봤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민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알게 됐구나. 아버지, 이게 도대체 무슨... 앉아라. 이야기해 줄게. 네 사람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상민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숙 씨는 혼자 힘으로 모든 걸 읽어낸 분이야.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지. 작은 옷가게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자산을 모았어. 40년 동안 혼자서.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생각했던 건 너희가 재산 때문에 걱정했던 거 알아. 하지만 미숙 씨는 오히려 자기 돈으로 너희를 도와주고 있었어. 네?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수병원비 익명으로 들어온 거 기억하지? 그걸 새어머니가. 그래. 미숙 씨가 보낸 거야.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제 사업 자금 투자도 그것도 미숙 씨야. 상민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숙 씨는 너희가 거부할까봐 익명으로 도와준 거야. 자기 이름이 나오면 받지 않을 테니까. 준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제 이야기를. 그리고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저는 25살에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죠. 시댁에서는 저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아들 하나 못 낳는 며느리라고 했죠. 남편도 점점 변했어요. 차가워졌고 결국 다른 여자를 만났고 그렇게 30에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다시는 가족을 꿈꾸지 않겠다고.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40년을 혼자 살았어요. 일만 했죠. 그게 유일한 탈출구였으니까요. 하지만 외로웠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보육원 후원을 시작했어요. 제가 낳지 못한 아이들에게라도 뭔가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 아이들이 미숙 이모라고 부를 때 저는 엄마가 된 기분을 느꼈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행복했어요. 준호와 민지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를 만났어요. 따뜻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준호 씨와 민지 씨를 알게 됐죠.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배로 낳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낳고 싶었어요. 준호 씨와 민지 씨를 제 자식처럼 사랑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저를 거부하는 것도 이해했어요. 당연한 감정이었으니까요. 저희가 정말 경솔했습니다.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시간이 필요한 거였잖아요. 아니에요.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민지가 흐느꼈습니다. 새어머니는 저희를 진짜 자식처럼 생각하셨는데 저희는 새어머니를 의심하고 냉대했어요. 정말로 괜찮아요. 하지만 두 사람은 계속 울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와 민지는 계속 죄송하다고 말했고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바뀐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경계와 거부가 아닌 미안함과 죄책감. 저희가 정말 경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저희가 돌아가신 엄마 생각만 하고 아버지 마음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민지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새어머니가 저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그냥 할 수 있는 걸 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새어머니를 거부했는데도 새어머니는 계속 저희를 도와주셨잖아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병원비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정말 막막했거든요. 제 투자금도요. 그 돈 덕분에 사업이 살아났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차오르는 눈물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40년 동안 혼자 살면서 참아왔던 눈물들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왜 우는지. 아니에요. 우세요. 많이 힘드셨죠? 민지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민지가 저를 안아준 건 정말 죄송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아침 일찍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준호와 민지였습니다. 오늘 시간 되세요? 시간이요? 왜요? 저희가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같이 가주실 수 있을까요? 어디인데요? 가서 알려드릴게요. 세 사람이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익숙한 건물이 보였습니다. 여기는 사랑의 보육원이죠.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길 어떻게? 새어머니 서류에 주소가 있었어요. 저희도 여기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차에서 내려 보육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숙 이모다.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이모, 오늘은 토요일도 아닌데 오셨네요. 그래, 이번엔 이모가 일찍 왔네. 이모 옆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지민이가 준호와 민지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이모 가족이야. 가족? 응. 이모 아들이랑 딸이야. 와, 이모한테도 아들, 딸이 있어요? 아이들이 신기한 듯 준호와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준호가 무릎을 굽히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안녕? 나는 준호 삼촌이야. 안녕하세요. 민지도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나는 민지 이모야. 만나서 반가워.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준호는 아이들과 축구를 했고 민지는 아이들과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고 벅찼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준호가 밥을 떠서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민지는 반찬을 더 가져다 주었습니다. 수진이가 민지에게 물었습니다. 민지 이모, 다음에 또 와요? 응, 또 올게. 약속이에요? 응, 약속할게. 민지가 수진이와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식사 후 원장 선생님이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미숙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네, 선생님. 오늘 함께 오신 분들은 제 가족이에요. 가족이요? 선생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혼하셨다고 들었는데 자녀분들이세요? 네. 남편의 자녀들이에요. 그렇군요. 좋은 분들 같아요.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희도 앞으로 봉사 오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기적으로 오겠습니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지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 보였어요. 그렇죠? 새어머니가 왜 저 아이들을 후원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저 아이들한테 새어머니는 정말 엄마 같으셨어요. 준호도 말했습니다. 저도 앞으로 조금이나마 같이 후원하고 싶어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저희가 너무 늦게 알아봐서 죄송해요. 집에 도착하니 상민 씨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디 다녀왔어요? 보육원 갔다 왔어요, 아버지. 보육원? 네. 새어머니가 후원하시는 곳이요. 아이들이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상민 씨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랬구나. 아버지도 다음에 같이 가요. 가족이 다 같이요. 민지의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가족이 다 같이. 그날 저녁 4명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분위기가 따뜻했습니다. 새어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고마워, 민지. 다음에는 제가 요리해 올게요. 새어머니 쉬셔야죠.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요. 준호도 말했습니다. 다음 주말엔 민수도 데리고 올게요. 식사 후 민지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내가 할게. 아니에요, 새어머니. 제가 할게요. 그럼 같이 하자. 주방에서 함께 설거지를 하며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새어머니. 응? 앞으로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새어머니라는 말이 어색해요. 그냥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불러준다면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지. 거실에서 상민 씨와 준호가 저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상민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숙 씨, 고마워요. 뭐가요? 참고 기다려줘서요. 쉽지 않았을 텐데. 아니에요. 이제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요.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저는 평화로웠습니다. 40년 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준호와 민지는 자주 집에 왔습니다. 명절이 아니어도 주말이면 들렀고 가끔은 평일 저녁에도 들러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수도 자주 왔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현관문을 열며 밝게 인사하는 민수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 그 호칭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거실에 가족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상민 씨, 준호와 그의 아내, 민수, 민지, 그리고 저. 테이블 위에는 제가 준비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민수가 잡채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할머니 요리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우리 민수가 잘 먹어주니까
할머니가 더 기분 좋지. 준호 아내도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성이 대단하세요. 저도 배워야겠어요. 준호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죄송했어요. 저도 남편 눈치 보느라 어머니한테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죠. 괜찮아. 다 이해해. 이제는 정말 어머니로 모시고 싶어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토요일에 보육원 같이 가요. 제가 아이들한테 줄 선물 준비했어요. 오빠도 같이 가기로 했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도 데리고 갈 거예요. 아이한테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민수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저도 보육원 아이들이랑 놀고 싶어요. 그래, 할머니가 소개시켜 줄게. 상민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다 같이 가는 거네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가족. 그 단어가 너무 좋았습니다. 식사 후 민지가 갑자기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액자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리려고요. 이게 뭐니? 액자를 받아보니 사진이었습니다. 우리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보육원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상민 씨, 저, 준호 가족, 민지, 그리고 보육원 아이들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어머니, 거실 장식장에 놓으세요. 이제 어머니도 이 집 가족 사진에 있어야 하잖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늦게 깨달아서 정말 죄송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저희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민지도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저희를 처음부터 자식처럼 생각하셨는데 저희는 모두 지난 일이잖아. 이제는 다 괜찮아. 저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이것만으로도 행복해. 정말이야. 40년을 혼자 살았는데 이제 이렇게 가족이 생겼잖아. 민수가 제 무릎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있어서 좋아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따뜻해요. 할머니 안으면 포근해요. 저는 민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느낌, 이게 바로 손주를 안는 느낌이구나. 40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돌아가고 상민 씨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거실 장식장에 새 가족 사진을 놓았습니다. 예전 가족 사진들 옆에 나란히. 잘 어울리네요. 상민 씨가 말했습니다. 그렇죠? 미숙 씨,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나도요. 우리는 손을 잡고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석양빛이 거실을 비췄습니다. 며칠 후 토요일 약속대로 온 가족이 보육원에 갔습니다. 미숙 이모다.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이모, 오늘은 사람이 많이 왔네. 그래. 오늘은 이모 가족들이 다 같이 왔어. 지민이가 민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이모 손자야? 응. 나는 민수야. 나는 지민이야. 우리 친구하자. 두 아이가 손을 잡고 뛰어갔습니다. 준호가 아이들과 축구를 했고 민지는 아이들과 그림을 그렸으며 준호 아내는 아이들 머리를 빗겨주었습니다. 상민 씨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원장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미숙 씨, 좋은 가족 두셨네요. 아이들도 정말 좋아해요. 선생님, 앞으로도 계속 올게요. 우리 가족 모두 함께요. 그래 주시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보육원 아이들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 어떻게?
제 용돈 모아서 선물 사줄래요? 우리 민수가 착하네.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식탁을 둘러싼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상민 씨의 따뜻한 미소, 준호의 편안한 표정, 준호 아내의 부드러운 눈빛, 민수의 밝은 웃음, 민지의 행복한 얼굴. 이 모든 게 꿈만 같아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혼자 생각했습니다. 30살 이혼의 아픔 이후 40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그 시간이 쉽지 않았습니다. 외로웠고 아팠으며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을 후원하며 버텼고 혼자서도 단단하게 살아왔으며 언젠가는 가족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68세의 상민 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준호와 민지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거부당했지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70세가 다 되어가는 지금 저는 가족을 얻었습니다. 늦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평생토록 자식을 낳아보지는 못했지만 마음으로 낳았습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입니다. 할머니입니다. 가족입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저 감사했습니다. 이 삶을, 이 가족을, 이 순간을 주신 것에. 옆에서 상민 씨가 잠든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그리고 평화롭게 잠이 들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외롭지 않은 밤이었습니다.